안녕하세요. 너무 이르게 자식을 품에서 떠나보낸 60대 여성입니다. 그런데 저는 아들을 떠나보낸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어느 날, 더 크나큰 고통과 마주하고 말았어요. 상상조차 못했던 끔찍한 진실을 알게 됐기 때문이었죠. 저는 아직도 왜 더 일찍이 진실을 눈치채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요. 한탄스러운 제 이야기에 시간 내어 귀 기울여 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아요. 저와 남편은 작은 지방 소도시에서 갈빗집을 하며 세 아이를 키웠습니다. 아들과 두 딸은 모두 착했는데 특히 맞이었던 아들은 가장 착하고 의젓했어요. 그랬기에 저와 남편도 두 딸도 아들을 가장 많이 믿고 의지했었죠. 이후 아들과 두 딸은 모두 대학을 졸업한 후 각각 서울과 인천, 경기도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장정현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어머님, 아버님. 특히 전 어릴 때 엄마가 병으로 돌아가셔서요. 시어머니나 저한테 어머니가 생기게 된 게 너무 기뻐요. 저 정말 좋은 며느리가 될게요. 서울에서 영업직 직장을 다니던 아들은 나이 29에 결혼했습니다. 아들과 20대 초중반 시절부터 장기간 연애했다던 며느린 아들처럼 착하고 천사 같은 아이였죠. 며느린 모친을 어릴 적 잃은 후 아빠, 오빠 셋이서만 살았다는군요. 때문에 이렇게 북적북적한 가족을 만나게 되어 너무 좋다고 웃어 보였어요. 그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고 예쁘기도 해 저와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아유, 엄마가 갖고 싶었어? 그럼 당신이 앞으로 엄마 해주면 되겠구먼. 그러게요. 어디 보자. 정연이 네가 우리 딸들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우리 집안 둘째이자 큰딸이 되면 되겠구나. 상견례 때 처음 뵌 사돈어른과 며느리 오빠는 며느리의 가족답게 참 선하고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우린 아주 행복하게 며느리와 가족이 될 수 있었죠. 저는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며느리의 진짜 엄마 같은 존재가 꼭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때문에 며느리에게 우리 딸을 대하듯, 아니, 때론 딸들보다도 더 잘해줬어요. 애미야, 나 왔다. 자, 내가 너 좋아하는 반찬들 좀 싸왔으니까 앉아서 먹어. 끓여온 국도 데워주마. 그동안 애는 내가 보고 있으마. 어머님, 기차 타고 오시느라 힘드셨을 텐데 뭐하러 이렇게 국에 반찬까지 다 싸우셨어요? 애 키우랴 태교하랴 힘든 우리 며느리 주는 건데 뭐가 힘들어? 며느린 결혼한 다음에 아들을 낳았고 그로부터 2년 뒤엔 둘째 아들을, 이듬해엔 딸까지 무려 손주를 셋이나 낳았습니다. 때문에 며느린 결혼 초 자기 몸 챙기랴 애들 돌보랴 아주 고생이 많았죠. 아무리 사돈어른과 저희 아들이 신경 쓴다지만 어디 몸소 겪어본 엄마만 하겠나요? 때문에 저는 그 몇 년 동안 며칠씩 남편과 직원에게 가게를 맡기고 서울로 올라가 며느리 옆에 붙어서 도와주곤 했어요. 며느리가 조금이라도 친정엄마 없는 서러움을 덜 느끼길 바랬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저만 며느리에게 잘했던 건 아닙니다. 며느리 또한 저희 가족에게 참 잘했었어요. 며느린 저희에게 전화도 자주 하고 찾아오기도 아들과 함께 자주 찾아와 줬죠. 그러다 큰딸이 결혼하기 한 해 전 제 남편이 가벼운 접촉사고가 나서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던 적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저는 남편 없이 장사를 해야 했는데 이틀 전 남편 문병을 갖다 돌아간 며느리가 갑자기 저희 가게에 또 찾아왔더라고요. 너 회사는 어쩌고 여기 있어? 휴가 냈어요. 어머님 도와드리려고요. 저 앞치마 메고 설거지부터 할까요? 뭐? 아, 내가 직원도 있으니 걱정할 필요 없댔잖아. 에이, 아무리 직원분이 있어도 가뜩이나 아버님 다쳐서 어머님 심란하신데 옆에서 의지될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애들 아빠는 회사 일을 못 빼서 못 왔는데 대신 애들 셋 다 잘 봐주고 있기로 했어요. 아무리 간단한 사고였다고 해도 놀라서 크게 가슴을 쓸어내렸던 절,
며느린 걱정해줬던 겁니다. 정말 너무 고맙더라고요. 게다가 아들에게 얼마나 잘해주는 건지 결혼 후 아들은 완전히 신수가 훤해졌어요. 또한 며느린 손주들 앞에선 상냥할 땐 상냥하고 엄할 땐 엄한 아주 현명한 엄마이기도 했죠. 어머니, 제가 마누라 한번 정말 기가 막히게 데려왔죠? 저희 집사람은 우주 제일이에요. 며느린 우리 가족과 무엇보다 아들의 자랑거리였습니다. 두 아이는 정말 금술이 좋았어요. 때문에 오래도록 그렇게 둘이 잘 살아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한 번은 며느리가 제게 이러더라고요. 제가 취미로 가꾸던 집 앞 텃밭의 상추를 함께 따며 말이죠. 어머님, 전 남편이랑 애들이랑 사는 것도 너무 좋은데요. 나중엔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이렇게 유유자적하게 살고 싶어요. 뭐? 아유, 아서라. 우리야 좋지만 시부모랑 살면 며느리 너만 불편해. 에이, 처음엔 저희 아빠도 오빠네랑 안 살려고 하셨는데 지금은 같이 살자고 고집 부려준 새언니랑 친부녀지간처럼 잘 지내고 있잖아요. 저도 두 분이 서울로 올라오신다고만 하면 진즉 모시고 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 나중엔 꼭 저희랑 같이 살면서 평생 제 든든한 엄마로 있어 주셔야 돼요. 말이라도 너무 고맙지 않나요? 정말 저희 집엔 며느리가 너무 잘 들어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들은 결혼한 지 11년이 됐던 해부터 집엔 자주 오지도 않고 안부 전화도 뜸해지더군요. 며느린 오진 않아도 전화는 자주 했었는데 말이죠. 원체 자주 연락하고 찾아오던 애들이라 혹시 무슨 일이 있나 걱정이 된 전 여느 때처럼 제게 전화를 건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일은요, 어머님. 남편 영업일이 요즘 너무 바빠서 두 분 뵈러 자주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은 다르게 남편은 전화도 자주 못 드리는 거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며느린 평소와 같은 명랑한 목소리로 아무 일도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에 마음을 놓은 저는 아들에게 격려를 해주려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아들의 목소린 며느리와 달리 좀 어둡게 느껴지더군요. 집사람이 그렇게 말했다고요? 맞아요. 회사 때문에 여유가 좀 없었어요. 저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항상 부모에겐 밝은 모습만 보이려던 녀석이었던지라 걱정이 됐습니다. 아들은 그 뒤로도 계속해서 바쁜 것 같더군요. 게다가 오랜만에 만난 명절에 보니 아들은 안색까지 어두워 보이더라고요. 종우야, 너 안색이 안 좋은데 정말 괜찮은 거야? 회사 일이 그렇게 힘들어? 네, 정말 괜찮아요. 그냥 일 스트레스 때문에 살이 빠져서 그래 보이는 거예요. 어머님, 이 사람 말대로 정말 걱정하지 마세요. 이럴 때가 있으면 또 저럴 때가 있다고 이런 시기도 금방 지나가겠죠. 제가 옆에서 더 잘 챙겨줄게요. 며느린 우리를 안심시키려고 했지만 어떻게 걱정이 안 되겠어요. 때문에 저는 여전히 제게 연락을 자주 않던 아들에게 가끔 먼저 전화해 안부를 물었는데 계속 아무 일 없다던 아들이 한 번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어머니, 사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너 술 마셨니? 왜 그래? 너 진짜 무슨 일이 있는 거지? 아니요. 그냥 요즘 제 인생에 대해 돌아보고 있어서 그래요.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항상 똑같은 생각, 똑같은 감정만 갖고 살겠어요. 가끔은 뭐 이럴 시기도 있어야죠. 술은 뭐 회식하느라 조금 마신 게 다예요. 어머니, 전 정말 평생 착하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거든요. 근데 요즘엔 뭔가 그 시간이 다 허무하지 뭐예요? 이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사람이 정도만 지키면 마음대로 못하고 살 건 또 뭐야. 너 요새 회사 일이 정말 많이 힘들구나. 왜, 회사 사람들이랑 뭐 문제라도 있어? 종우야,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어려운 순간이 참 많아.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냥 너 자신의 결정을 믿으려무나. 이 엄마가 널 믿든 말이야. 얘가 대체 왜 이렇게 힘들어할까 싶었지만 제가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건 어줍지 않은 격려뿐이었습니다. 원체 밝고 긍정적이었던 아들이 얼른 이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와 주길 바라며 말이죠. 하지만 아들은 끝내 예전의 모습을 찾지 못했어요. 저와 통화한 지 며칠 뒤 며느리와 결혼한 지 12년 만에 아들은 그만 하늘의 별이 되고 말았거든요. 아이고, 애미야. 우리 종우는 어디 있어? 지금 수술실에 있어요. 원인은 지방 출장을 다녀오던 아들의 졸음운전이었습니다. 다행히 다른 피해자는 없었지만 아들은 병원에 실려온 지 4시간 만에 수술 중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죠. 저와 남편이 다급히 서울의 병원에 달려간 지 얼마 안 돼서 말입니다. 아이고, 불쌍한 우리 아들 어쩌나. 그렇게 회사 일 때문에 힘들었다더니 결국 그 회사 일이 우리 아들을 잡아먹었구나. 내 손으로 아들의 장례식을 치르려니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제발 이 순간이 꿈이길 바라고 또 바랬지만 잔인한 현실은 변하지 않았죠. 자신 또한 지금 두 발로 서 있기도 힘들 만큼 슬펐을 텐데 며느린 그 와중에 저와 남편까지 챙기더군요. 딸들은 슬픔에 젖어 있다가 그런 며느리가 너무 애처로워 보인다며 또 눈물을 터뜨리기도 했어요. 몸도 안 좋으신데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돈어른. 마땅히 와야지요. 늙고 병든 나도 이렇게 살아있는데 이서방 그 사람은 뭐가 그리 급해서. 당시 몸이 좋지 않던 사돈어른과 사돈어른을 모시고 살던 며느리 오빠 부부도 조문을 와주셨습니다. 저와 남편은 그런 사돈어른께 감사하면서도 귀한 딸을 과부로 만들었다는 죄책감에 눈물을 멈추질 못했어요.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많이 북적였습니다. 그게 아들이 인생을 잘 살아왔다는 증거 같아 참 서글펐죠. 조문객 중엔 아들의 회사 사람들도 여럿 있었는데 그중 한 여직원은 제 손까지 잡고 눈물을 흘리며 위로의 말을 건네기도 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이 과장님을 많이 따랐던 윤미정이라고 합니다. 제게 너무 많은 도움을 주신 분이었는데 이게 정말 꿈이었으면 좋겠어요. 많이 힘드시죠? 뭐라고 제가 위로의 말을 건네드려야 할지. 저 사모님 위로는 안 되겠지만 꼭 기운 내시길 바래요. 우리 아들이랑 많이 친했나 봐요. 와줘서 고마워요. 근데 우리 며느리랑도 아는 사이예요. 과장님 통해서 사진으로만 뵀었어요. 아마 사모님도 제가 누군지 아실 거예요. 그죠? 그 직원은 며느리와도 서로 존재를 아는 사이인지 서로 정중히 인사를 하더군요. 그렇게 가까이 지내는 직원도 있을 만큼 회사에서 인망이 두터웠던 아들 생각에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보내고 난 뒤 우리 부부는 갈비집도 열지 못한 채 슬픔에 잠겨 있었어요. 딸들은 그런 우리가 걱정돼 며칠 동안 저희 집에 와 있기도 했죠. 우린 괜찮어. 너희들도 속이 말이 아닐 텐데 그만 집으로 돌아가. 게다가 둘째 넌 딸도 돌봐야지. 애 아빠가 잘 봐주고 있어, 엄마. 지금 누가 누굴 걱정해. 아휴, 우리도 우린데 애미는 지금 어쩌고 있을지 모르겠구나. 전화해보니 애미 마음 추스르라고 애미 오빠가 애들은 잠깐 데리고 갔다던데. 그러게, 나랑 수혜도 한 번씩 전화하긴 했는데 걱정이야. 목소린 그래도 좀 덤덤해 보이는데 새언니가 오빠 낙골당에 앉으시길 때 조물었어. 새언니네 아버지가 새언니 옆에 있어 주려고 했는데 그것도 새언니가 극구 돌려보냈대. 장례식장도 언니네 오빠 부축받고 겨우 오셨으면서 그냥 쉬시라고 말이야. 우리가 나중에 올라갈 때 새언니네 한번 가볼게. 처음엔 저도 아들을 잃은 슬픔에 아무 기력이 없어 방구석에 누워만 있었어요. 남편은 저보다 상태가 심해서 고열로 끙끙 앓기도 했죠. 그런데
딸들의 강요로 밥 몇 숟갈을 뜨고 나니 며느리가 걱정이 돼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통화야 몇 번이나 했지만 그 마음 여린 것이 속이 속이겠습니까? 엄마, 그럼 나나 언니랑 같이 가자니까. 네 아빠 아직도 열 안 내리는 거 안 보여? 엄마 혼자 다녀올 테니까 우선 너희들 아빠부터 챙겨. 결국 저는 죽을 끓여서 직접 서울의 며느리 집으로 향했습니다. 딸들에게 아픈 남편을 맡기고 말이죠. 어머님,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전 괜찮다니까요. 이거사, 얼굴이 그게 뭐니? 집안 꼴은 또 이게 뭐야? 이게 괜찮은 거야? 내가 평소에 말만 예민합시고 떠들고 정작 중요할 땐 나 슬픈 것만 먼저 생각해서 미안하다. 내가 좀 더 빨리 여길 와봤어야 했는데. 아들의 장례가 끝난 지 며칠 만에 마주한 며느리 얼굴은 정말 엉망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쉬지 않고 운 건지 눈은 퉁퉁 부어있고 눈 아래와 두 볼은 푹 패여 있었어요. 그 와중에 며느린 절 보고 힘없이 웃어 보이려 노력하더군요. 그 모습이 너무 가슴 아파 저는 며느리 끌어안고 펑펑 울었죠. 너 혼자 이 넓은 집에서 얼마나 괴롭고 쓸쓸했니 그래. 너희 둘 금술이 보통 좋았니 어디? 하늘도 무심하시지. 하늘은 착한 사람들을 먼저 데려간다는데 법 없이도 사례를 뭐가 그리 급해서 이렇게 빨리 데려간단 말이냐. 며느린 제 말에 조용히 눈물만 흘렸습니다. 저는 겨우 울음을 그친 뒤 얼른 싸온 죽을 데워 며느리에게 내밀었어요. 잔뜩 헬쓱해진 걸 보니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않았지? 먹거라. 입맛이 없거들랑 애들을 생각해서라도 먹어. 이제 애들에겐 너밖에 없지 않니? 옳지. 잘 먹는다. 애들 이야기에 며느린 죽을 꼭꼭 씹어 삼키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며느리가 죽을 다 먹을 때까지 지켜보고 옆에서 물도 챙겨줬죠. 그런데 며느리가 그릇을 비우고 숟가락을 내려놓던 순간 제 눈에 주방 한구석에 구겨진 채 나동그라져 있던 종이 하나가 보였습니다. 저는 저게 뭐지 싶어 아무 생각 없이 그 종이를 집어들었어요. 어, 어머님, 그건 이혼 서류? 애미야, 왜 집에 이런 게? 종이를 펼쳐본 전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건 바로 이혼 서류였거든요. 그 금술 좋았던 아들 부부 집에 왜 이런 게 구겨진 채 뒹굴고 있었는지 어리둥절했죠. 그리고 잔뜩 당황한 며느리의 표정을 보니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었구나 싶더군요. 이게 대체 뭐니? 어? 너희 둘 사이에 무슨 문제라도 있었던 거야? 설마 우리 아들 안색이 계속 안 좋았던 게 이거랑 관련이 있는 거니? 그게요, 어머님. 며느리는 제 추궁에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망설였습니다. 그 모습에 정말 뭐가 있긴 있었구나 싶어 저는 더더욱 집요하게 물었어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설마 아들이 사고가 아니라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건 아니겠지 하는 무서운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결국 며느리 눈물을 흘리며 제게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미처 제가 상상조차 못했던 두 사람의 엄청난 비밀을 말입니다. 정말 아무에게도 끝까지 말 안 하고 숨기려고 했는데 결국 이렇게 들켜버리네요. 네, 저희 사실 부부 사이가 많이 안 좋았어요. 어머님, 제 남편이요. 무려 1년 동안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요. 뭐? 종우가 뭘 해? 바람이요. 그 사람 1년 반쯤 전에 과장됐었잖아요. 그때 남편 밑으로 경력직 여직원이 새로 입사했었거든요. 그 여자랑 글쎄 같이 영업 때문에 출장 다니고 외군 다니면서 눈이 맞았더라고요. 그 효자였던 사람이 어머님 아버님 댁도 안 가고 자꾸 주말마다 나가길래 너무 이상해서 뒤를 캐봤더니 그런 충격적인 진실이 나온 거예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정직하고 착했던 아들이 이 착한 며느리를 두고 그것도 회사 직원과 바람을 피웠다뇨.
저는 정말 그 상황이 믿기지 않아 혹시 내가 무리한 몰래카메라를 당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망상까지 잠시 했어요. 하지만 며느린 그럴 리 없다는 제 말에 점점 흐느끼는 소리를 키우며 더 충격적인 진실을 계속해서 폭로했죠. 저라고 처음부터 믿겼겠어요? 저랑 그 사람이랑 함께한 시간이 얼만데요. 근데 돈까지 주고 사람을 써서 제대로 뒷조사를 해봐도 결과는 잔인했어요. 근데 어머님, 배신감이 컸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저 도저히 애들 아빠랑 이혼을 못 하겠더라고요. 아직 나이도 어린 애가 셋이나 되는데 아빠를 그렇게 좋아했던 애들 가슴에 얼마나 큰 상처가 남겠어요. 양가 어른들은 또 얼마나 놀라실 거고요. 무엇보다 그 사람이 원래는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아니까 제가 한 번만 참아주면 언젠간 반성하고 다시 돌아올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제가 모든 걸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남편한테 부탁했어요. 사람이 살면서 한 번은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용서할 테니까 제발 애들을 생각해서라도 다시 가정으로 돌아와 달라고요. 며느리 놀랍게도 그런 아들을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말을 들은 아들의 반응은 충격 그 자체였더군요. 남편이요. 저한테 딱 이렇게 말했어요. 그걸 알았어? 당신 배신한 건 정말 미안해. 근데 기왕 이렇게 알게 된 거 우리 그냥 이혼하자. 나 그 사람 정말 사랑해. 애들도 당신한테 다 줄게. 양육비도 주고 재산 분할도 다는 못 주지만 당신한테 유리하게 다 해줄게. 그러니까 이혼만 좀 해줘. 이렇게요. 뭐? 정말 종우가 싹싹 빌지도 않고 이혼을 하자고 했다고? 네. 그 말을 듣는데 정말 마음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어요. 제 말을 듣는 순간 표정이 싹 돌변하는데 제가 20년 가까이 알던 사람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저랑 애들을 버리고 안지 고작 얼마 안 된 여자 선택한다고 말할 수 있냐면서 엉엉 울었거든요. 근데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나도 내가 옳지 못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건 알아. 근데 난 미정이한테 정말 거부할 수 없는 강렬한 끌림을 느꼈어. 그건 미정이도 마찬가지고. 우린 너무 늦게 만난 운명이었던 거야. 며느린 당시를 떠올리니 너무 고통스러운지 잠시 침을 삼키더군요. 하지만 이내 서글픈 표정으로 아들이 했던 말을 다시 떠올리며 읊었죠. 나 평생 길바닥에 쓰레기 한 번 안 버리면서 정말 착하고 정직하게 살았어. 그래서 나와 비슷한 사람인 당신이 너무 좋았고 당신만이 내 짝이라고 믿으면서 지금껏 살았단 말이야. 근데 미정을 만나는 순간 내 안에 모든 게 다 달라져 버렸어.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당신도 애들도 다 상관없어졌을 정도로 미정이 나한테 소중해. 아무리 착하게 살면 뭐해. 그래봤자 미정이랑 헤어진다면 난 껍데기만 남은 채 괴로워하며 평생을 살아갈 텐데. 그러니까 제발 이혼해줘 여보. 나 평생 당신한테도 애들한테도 헌신하면서 살았잖아. 그러니까 이번만은 나 자신을 위해서만 살게 해줘. 평생 착하게 살았으니까 세상도 이번 한 번은 날 용서해 줄 거야.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아들은 자신이 세계의 사랑을 하고 있는 듯 말하지만 결국 현실은 더러운 바람일 뿐이었으니까요. 어떻게 한 집안의 가장이 가정을 버리고 다른 여자를 택할 수 있답니까? 며느린 경악을 한 제게 그 뒤에 이어진 며느리의 처절한 시간에 대해 말해줬어요. 저만 생각하면 괴롭더라도 그냥 남편을 놓아줬을 거예요. 근데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해요, 어머님? 그래서 저 어떻게든 가정을 지켜보려고 남편한테 매달렸어요. 제발 아빠가 최고인 줄 아는 애들 가슴에 상처 주지 말라고요. 그리고 알아낸 그 여자 연락처로 전화도 해서 애원했어요. 제발 우리 애들을 불쌍하게 여겨달라고요. 근데 그 여잔 저에게 일말의 미안함조차 없더라고요. 며느린 자신의 휴대폰엔 자동 통화 녹음 기능이 설정돼 있었다며 제게 당시 그 여자와 했던 통화 내용 녹음본을 들려줬습니다. 그 녹음 내용을 듣는데 하도 기가 막혀서 입을 틀어막고 말았죠. 윤미정 씨, 제발 우리 가족만 지키게 해주세요. 그쪽이 원하면
제가 무릎이라도 꿇고 부탁할게요. 제발 저희 남편 좀 가정으로 돌려보내주세요. 아니, 당신 남편이 싫다잖아. 남편 간수를 당신이 알아서 했어야지. 소일고 지금 왜 안 간 고쳐? 그래, 솔직히 내가 당신 남편 꼬셨어. 근데 당신이 얼마나 매력이 없었으면 내가 좀 살랑살랑 꼬신다고 금세 넘어왔겠어? 애초부터 당신 남편은 당신한테 여자로서의 매력은 눈꽃만큼도 못 느꼈었던 거야. 사실 우리 오빠 없으면 제일 아쉬운 건 자기면서 어디서 애들 핑계를 대? 진짜 구질구질하다. 종호 오빠, 오빠 여태 이런 여자랑 살았었어? 진짜 답답했겠다. 지금 우리 남편이랑 같이 있어요? 오늘 분명 출장 간다고. 종호 오빠가 그쪽한테 출장 간다고 했던 것들 중에 과연 진짜로 출장 간 게 몇 번이나 됐을까? 내가 같이 간 건 또 몇 번이나 됐을까? 이 여자 아직도 순진하네. 이만 오빠 바꿔줄 테니까 앞으로 나한테 전화하지 마. 여보, 미정이 번호는 또 언제 알아냈어? 사람 좀 그만 곤란하게 해. 우리 미정이 놀랐잖아. 당신 자꾸 이혼 못한다고 버티면 나 그냥 확 집 나가버릴 거야. 여보, 그러면 애들이 얼마나 놀라겠어. 그리고 요즘 몸도 안 좋은 우리 아빠랑 당신을 철석같이 믿고 자랑스러워하는 당신 부모님을 생각해. 장인어른이야. 내가 여태 이만큼 잘하고 살았으면 된 거 아니야? 이젠 당신이 알아서 해야지. 당신 아빠 문젠.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야. 뭐 좀 놀라게 하겠지만 결국엔 아들이 내 편 들어주실걸? 내가 이 사람 없이 못 살겠다는데 어쩌시겠어? 나도 그동안 당신이란 산 정도 있고 애들 생각해서 크게 소란까지 피우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제발 조용히 이혼 좀 하자. 어? 끊어. 실제로 들으니 아들의 목소린 정말 낯설게 그지없더군요. 며느린 그 뒤로도 계속해서 아들을 붙잡았다고 해요. 그리고 왜 이걸 제게 말하지 않았냐고 물으니 며느리가 이러더군요. 언젠가 남편이 다시 돌아올 거라는 희망을 못 놓아서요. 그때까진 가족들에게 괜한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괴로운 건 저 혼자면 충분하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더 아무렇지도 않게 어머니께 자주 전화하고 더 씩씩한 모습을 보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반면 남편은 그 상황이 너무 스트레스였는지 자꾸 죽상을 하고 살까지 빠지더라고요. 그러다 이렇게 떠나기 전에 저한테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당신한테 미안해서라도 빨리 이혼하고 끝내고 싶었는데 뜻대로 안 되니 너무 고통스러웠다고요. 자꾸 애원하는 저를 밀어내는 일에 죄책감도 느껴졌대요. 죄책감? 네. 근데 최근에 누가 그러더래요.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땐 자기 자신의 결정을 믿으라고요. 그래서 결심했다는 거예요. 자긴 평생 지금 이 선택을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믿고 더 이상 이혼을 질질 끌면서 자신과 그 여자를 괴롭게 만들지 않겠다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혼 서류에 도장 찍으라고 아니면 진짜 집을 나가버리겠다고 하고 다음날 출장을 가버렸어요. 그게 바로 이 이혼 서류예요. 너무 슬프고 화도 나서 제가 이 이혼 서류를 구겨서 던져버렸었거든요.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오기로 한 날에요. 그런데 그 길로 남편이 돌아오지 못한 거예요. 저는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 아들과 제가 통화했던 내용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전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아들을 응원해주겠답시고 그런 말을 했던 거예요. 제 말로 인해 아들이 며느리에게 더욱 강경하게 나가게 될 걸 모르고 말이죠. 저는 충격에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이게 정말 사실이란 말이냐?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종우가 너한테 이럴 수가 있어? 정말 미안하다, 에미야. 내가 아들을 정말 잘못 키웠구나. 근데 설마 내 아들이랑 눈 맞았던 여자가 장례식장에 뻔뻔하게 온 건 아니었겠지? 왔었어요. 아주 당당하고 뻔뻔하게요. 기억하세요? 어머님 손 붙잡고 당당하게 자기 소개하던 그 여자요. 며느리의 말에 정말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그제야 그 여자가 자신의 이름을 윤미정이라고 소개했던 기억이 나서 말이죠. 속 깊은 며느린 그 와중에 우리에게 말도 못하고
태어난 척 그 여자와 인사까지 했던 거예요.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저는 며느리를 끌어안고 오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에게 너무 죄스럽고 또 죄스럽기만 했죠. 에휴, 네 가슴이 그때 얼마나 문드러졌니 그래. 어, 종우 그놈은 아주 천벌을 받은 거다. 이렇게 착한 너랑 지혜들을 배신하려던 죄로 그렇게 천벌을 받은 게야. 너 혼자 이 집에 남아서 무슨 생각을 했니? 이 바보 같은 거사. 나한테라도 진즉 말을 했어야지. 그럼 내가 널 지켜줬을 거야. 그놈 호적을 파버린 한이 있더라도 내가 너랑 손주들만은 지켰을 거다. 넌 내 며느리기도 하지만 딸이기도 하다고 내가 몇 번을 말했니? 죄송해요. 근데 어머님, 저 이제 정말 생각 많이 했어요. 처음 남편 보냈을 땐 너무 서글프고 화가 났어요. 나한테 이렇게 상처를 줘놓고 비겁하게 혼자서 그렇게 떠나버린 남편한테요. 그리고 혼란스럽더라고요. 이제는 다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살아가야 하는 건가? 그럼 내 상처 누가 알아주나 싶어서요. 그래, 그랬겠지. 감정이 복잡했을 게야. 네. 근데 어머님, 그 다음엔 잠깐 후회도 되더라고요. 내가 혹시 남편한테 나도 모르게 잘못한 게 있었나? 아니면 남편한테 너무 편하게만 굴었나? 만약 내가 다르게 행동했었다면 남편은 바람을 피우지 않았을까 하고요. 그렇게 여러 가지 감정이 들면서 저 이 집에서 혼자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와 떠난 남편에 대해 계속 곱씹으면서 슬퍼하고 후회하고 화를 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나 하고요. 며느린 겨우 눈물을 그치고 최대한 덤덤한 표정으로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이미 원망할 수도 그렇다고 돌아와 달라고 매달릴 수도 없는 사람이니까 저 이젠 다 잊고 앞으로는 애들만 보고 살자고 다짐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는 아직 슬퍼서 눈물을 흘릴지언정 더 이상은 넋놓고 있지 않고 남편 짐부터 조금씩 정리하고 있었어요. 얼른 남편 물건도 제 마음도 잘 추스르고 애들부터 데려오려고요. 전 엄마니까 애들을 위해서 강해져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 전 정말 괜찮아요. 그리고 가뜩이나 슬프실 텐데 이런 이야기를 드리게 돼서 정말 죄송해요. 혼자 누구에게 말도 못한 채 며느리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하지만 며느린 그 와중에도 자신보단 애들과 가족들을 생각했던 거예요. 이렇게 속기고 착한 며느리에게 대체 이놈이 무슨 짓을 한 건가 싶어 화도 나고 며느리에 대한 미안함도 겹쳐 저는 한참 동안 오열을 하고 말았어요. 며느리에게 연신 미안하다,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다는 말만 반복하며 말이죠. 그런 아들의 부모인 제가 미울 법도 하건만 며느린 그런 저를 꼭 안아주더라고요. 애미야, 그 녹음 파일이 있지? 그거 내 휴대폰으로 전송 좀 해다오. 이걸요? 이제 와서 이걸 어디에 쓰시려고요? 저는 며느리에게 이유를 말하지 않고 아들과 상간녀가 바람 피웠다는 증거가 담긴 녹음 파일을 건네받았습니다. 그 파일의 용도를 알면 분명 저를 걱정하는 마음에 며느리가 저를 말릴 게 뻔했으니까요. 그 녹음 파일을 전송받은 전 곧장 아들이 다니던 회사로 찾아갔어요. 윤미정 어딨어? 윤미정 나와. 누구세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나 여기 영업부인가 영업팀인가에서 일하던 이종호 과장의 애미올시다. 아, 장례식장에서 뵀던 이 과장님 어머님, 안녕하세요. 근데 미정신 왜 찾으세요? 저기 있어요. 어리둥절해하는 모습을 보니 회사 사람들은 아들과 상간녀의 부적절한 관계를 몰랐던 게 확실하더군요. 저는 잘 됐다 싶어 저를 보고 당황한 그 여자 앞으로 다가가 삿대질을 하며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아, 근데 저를 왜... 어머님 같은 소리 안 해. 이 씹어먹어도 시원찮을 것이. 야, 네가 내 아들 꼬셔서 내 아들 가정 파탄 내려고 했다며? 무려 1년이나 우리 며느리 보란 듯이 바람 피우고 다녔다며? 근데 감히 우리 며느리 가슴에 대못을 박아놓고
내 아들 장례식장에 찾아와서 나한테 인사를 해? 우리 며느리한테 아른 체를 해? 네가 사람이야? 네? 아니 그게 무슨 어머님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 이 과장님하고 그런 사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좀 고정하시고. 그치? 너 같은 더러운 여자가 바로 인정할 리가 없지. 니들 같은 상간녀들은 폭로당하면 우선 오리발부터 내밀라고 어디서 교육이라도 받냐? 그런 사이가 아니었어. 여기 이렇게 분명히 증거가 있는데도. 저는 씩씩대며 며느리에게서 받았던 녹음 파일을 큰 소리로 틀어버렸습니다. 회사 사람들은 이미 숨을 죽이고 우릴 지켜보고 있었기에 소리는 휴대폰 파일임에도 불구하고 쩌렁쩌렁 울려 퍼졌죠. 그리고 녹음 파일이 끝나자 사람들은 엄청나게 웅성대기 시작했어요. 그 여자는 얼굴이 사색이 된 채 차마 고개도 못 들고 안절부절 못하더라고요. 우리 며느리랑 통화할 땐 반말 찍찍해대면서 그렇게 싹스없게 굴더니만 왜 여기서 꿀 먹은 벙어리야? 너 내 아들 등에 업고 우리 며느리 만만하게 봤니? 그리고 사회적으로 개망신 당하는 게 무섭긴 무섭나 보지? 이렇게 망신당할 각오도 안 하고 감히 한 가정을 박살냈어? 저기 어머님, 우선 저랑 여기 나가서 얘기해요. 네? 내 팔에 손대지 마. 나 지금 네 뺨이라도 날려버리고 싶은 거 간신히 참는 중이야. 마음 같아선 10대라도 확 날려버리고 싶은데 가장 큰 죄인은 조강지처 가슴에 대못을 박은 내 아들 아니겠어? 근데 그놈이 이미 저 세상 가고 없어서 내가 뺨조차 치지 못하게 됐어. 내 아들 뺨도 못 쳤는데 네 뺨부터 쳐서 뭐 할까 싶어서 내가 참는 거야. 그런 놈을 내 아들이라고 낳고 기른 게 창피해서. 어머님, 시끄러워. 네가 감히 너무 착해서 마음에 상처를 줄까 봐 흔한 잔소리 한 번 안 하고 애지중지했던 내 며느리 눈에 피눈물을 내? 너무 착해서 하늘이 천사인 줄 알고 데려갈까 봐 노심초사까지 했던 우리 며느리한테 이딴 막말을 해? 내가 너 평생 불행하게 살라고 저주하고 또 저주할 거야. 내 아들은 천벌받아서 저 세상 갔으니 너도 꼭 천벌받으라고 매일 빌 거라고. 저는 화풀이하듯 그 여자 책상 위에 놓여있던 서류 더미들을 책상 아래로 밀어버리며 회사를 나와버렸습니다. 착한 며느리는 절대 이런 행동을 못했을 테니 제가 그렇게라도 대신 며느리의 복수를 했던 거예요. 회사를 나온 저는 곧장 아들의 납골당으로 향했어요. 그리곤 괘씸하게도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의 사진을 손으로 힘없이 내려치며 오열을 했죠. 이 망할 거사, 네가 사람이냐? 차라리 부모인 나나 네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박지 그랬냐? 애미가 너한테 우리한테 어떻게 했는데 20대 시절부터 너만 보고 너밖에 모르고 산 애미한테 네 애를 셋이나 낳고 키운 애미한테 네가 어떻게 이래? 대체 언제 이렇게 악마로 변한 거냐? 저는 사진 속 아들에게 마구 원망의 말을 퍼부었어요. 끓어오르는 배신감과 분노를 느끼면서요. 만약 지금 네가 내 눈앞에 있다면 나 당장이라도 네 머리털을 다 쥐어 뜯어놓고 싶다. 당장 널 호적에서도 파고 싶어. 하지만 넌 이미 무책임하게 하늘로 갔구나. 네 부모로서 네가 애미한테 지은 죄는 내가 대신 속죄하고 삼아. 하지만 난 더 이상 너 아들로 생각 안 할 테니까 앞으로 내 꿈에조차 나오지 마라. 알았어? 네가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하늘에서 평생 애들 엄마한테 사죄해. 저는 못난 아들을 원망하며 오래도록 그 앞에 앉아 울었습니다. 아들을 너무나 믿었던 만큼 배신감도 상처도 너무나 컸어요. 저조차도 이런데 며느리는 오죽했을까 싶어 정말 억장이 무너졌죠. 그리고 전 다시 며느리를 찾아갔어요. 저를 맞아준 며느린 보자마자 타박부터 하더라고요. 어머님, 왜 그러셨어요? 제 연락처를 알던 남편 회사 동료가 저한테 연락해서 아까 있었던 일 다 말해줬어요. 그 여자가 어머님한테 해코지라도 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난 너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준 그 여자를 절대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었다. 이렇게라도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켜버리고 싶었어.
그리고 나 방금 종우 납골당에도 다녀오는 길이다. 난 널 아들로 생각 안 할 테니 평생 하늘에서나마 너한테 속죄하라고 악을 쓰고 왔지. 어머님, 내 걱정할 거 없어. 네 마음 추스르는 데만 신경 써라. 그런 못난 놈 키운 부모로서 아파할 자격도 없다. 애미야, 내 마음 같아선 한동안 네 옆에 남아있으면 널 보듬어주고 싶다. 하지만 날 보는 것만으로도 넌 종우 생각이 나서 힘들 테지. 아니에요, 어머님. 사실 잘못은 남편이 했지. 어머님은 무슨 죄인가요? 근데 어머님, 지금 안색이 너무 안 좋으니까 우선 댁으로 돌아가세요. 저도 지금은 좀 경황이 없어서 못 데려드려서 죄송해요. 저도 아직은 마음 추스를 시간이 필요해서요. 우리 시간이 좀 지나고 그때 다시 만나서 얘기해요. 네? 이 큰딸 말 들어주실 거죠? 그 와중에 끝까지 자신을 제 딸이라고 말해주는 며느리가 고맙고 안쓰러워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 한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고 남편과 딸들에게 아들의 충격적인 진실을 모두 말해줬어요. 말할 것도 없이 남편과 딸들은 모두 뒤집어졌죠. 겨우 열이 내렸었던 남편은 다시 어지러운지 눈을 꾹 감기까지 했죠. 며느리에게 몹쓸 죄를 지은 아들을 우리가 낳고 키웠잖아요, 여보. 그러니까 우린 모든 사실을 알고 고통받고 평생 죄책감에 시달려야 해요. 그렇게라도 며느리에게 속죄를 해야 해요. 이후 남편은 며느리에게 전화해 저처럼 눈물을 흘리며 사죄했습니다. 또한 경악을 한 두 딸은 이후 며느리를 직접 찾아가 아들 대신 용서를 빌었다고 했죠.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 때 며느리는 손주들을 데리고 저와 남편을 직접 찾아왔더군요. 그동안 선뜻 며느리를 먼저 찾아가지도 못했던 저와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그런 며느리를 맞이했어요. 그때 며느리는 잠시 손주들을 방으로 들여보낸 뒤 우리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저 이제 마음 많이 정리됐어요. 그래서 저 이제 정말 괜찮아요. 이미 지나간 일에 스스로 계속 상처받아서 뭐 하겠어요. 그렇게 강해지기까지 너 얼마나 혼자서 힘들었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렇게 다시 찾아와줘서 고맙다. 저와 남편은 그런 며느리를 향해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며느리는 사돈 어른을 직접 뵙고 사죄드리고 싶다는 우리의 말에 단호히 고개를 저었어요. 전 평생 남편에 관한 일은 친정 식구들한테 말하지 않을 생각이에요. 가뜩이나 요즘 아빠 몸도 많이 안 좋으신데 충격과 배신감을 굳이 안겨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건 저희 애들한테도 마찬가지고요. 괜찮겠니? 이거사, 넌 왜 항상 다른 사람들 생각부터 해? 그렇게 너 혼자만 품고 살다 네 속만 썩어 문드러져. 제가 왜 혼자예요? 저한테 누구보다 제 아픔에 공감해주고 슬퍼해주는 어머님, 아버님이 그리고 이렇게 아가씨들이 있잖아요. 저랑 손주들 앞으로 안 보고 사시려고요? 뭐? 너 우리 가족이 밉지도 않어? 네가 아무리 착해도 우리만 보면 종우 생각이 날 텐데. 남편은 남편이고 가족은 가족이죠. 다들 절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껴주셨는지 잘 알아요. 전 남편에게 배신당한 걸로 충분히 상처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게 너무도 소중한 가족까지 잃는 아픔은 겪고 싶지 않아요. 어머님, 아버님, 제발 저 앞으로도 만나고 싶을 때 만나면서 살게 해주세요. 저 아직도 두 분 딸 맞죠? 그때 며느린 자신에게 분명 죄책감을 느끼고 있을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러 왔던 겁니다. 우린 차마 상상도 못할 며느리의 넓고 선한 마음에 저와 남편은 결국 오열을 하고 말았죠. 겨우 눈물을 그친 우리에게 말하길 그 상간녀는 결국 제 발로 회사를 그만뒀다고 하더군요. 망신살이 제대로 뻗친 데다 원래도 사내 평가가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이었나 보더라고요. 그런 한심한 여자에게 한눈이 팔렸던 아들이 너무도 한심하게 느껴졌죠. 그리고 며느린 그 상간녀에게 위자료 소송을 걸었다고 했어요.
전엔 남편 마음을 돌려보려고 애를 쓰느라 울면서 질질 끌려다녔지만 이젠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한테 그렇게라도 잘못에 대한 죗값을 받아내고 싶었어요. 그 여잔 몰랐던 모양이더라고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제가 자기한테 위자료 소송을 걸 수 있다는 걸요. 증거는 이미 차고 넘쳐서 제가 승소할 건 불보듯 뻔한 일일 거예요. 며느린 정말 대단한 아이였습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자존심 다 내려놓고 애원도 할 줄 알고 그 고통을 가족을 위해 혼자서만 꾹 참아낼 줄도 알았으니까요. 게다가 지나간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눈을 돌릴 줄 아는 강인함,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단호함까지 며느린 단연코 제가 살면서 본 모든 사람 중 가장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또한 너무도 속 깊고 착한 아이이기도 했기에 더더욱 아들이 괘씸했죠. 그렇게 1년이 지난 지금 며느린 그 상간녀에게 당당히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마음 넓은 며느리 덕에 저와 남편 그리고 딸들은 가끔씩 며느리와 손주들을 보며 살고 있죠. 하지만 여전히 저와 남편은 죄인으로서 죄책감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우리 며느리에게 5천만 원을 건네며 손주들을 키우는데 보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 아니에요. 갑자기 웬 돈을 주세요. 이러지 마세요. 받아줘라. 이걸로 너에게 조금이나마 속죄하고 싶어서 그래. 네가 이 돈을 받아주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지금보다 훨씬 불편할 거다. 부탁이다. 또한 우린 비록 찾아뵙고 용선 빌지 못할지라도 죄송스러운 마음에 명절과 생신 때마다 사돈 어른의 선물을 꼭 챙겨 보내고 있어요. 어머님, 진짜 이번에도 두 분이 보내신 거라고 아빠에게 말하면 안 돼요? 그냥 네가 사다 드린 거라고 해. 우리가 보낸 거라 하면 사돈 어른도 똑같이 보내실 거 아니냐. 우린 사돈 어른께 이렇게나마 하는 걸로 자식 잘못 키워서 네 마음에 상처를 준 죄에 대한 용서를 빌며 살고 싶어. 며느린 그런 우리에게 이젠 제발 자신에 대한 죄책감을 내려놔달라고 부탁하곤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우린 그런 며느리에게 쓰게 웃어 보일 수밖에 없었죠. 마음속으로 제발 우리 새 손주만은 우리 모두의 뒤통수를 친 저희 아들을 닮지 말고 착한 며느리처럼 자라주길 바라며 말이에요. 저와 남편에게 있어 아들을 잃은 슬픔보다 더 견디기 어려웠던 건 바로 아들이 남긴 상처였습니다. 우리는 아들을 떠나보냈지만 아들의 잘못은 여전히 며느리의 곁에 흔적으로 남아있었죠. 아무리 자식이라도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저버린 아들을 우린 여전히 오래도록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또한 우리의 후회는 아들이 살아있을 때 아들이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린 부모로서 더 관심을 기울였어야 했고, 그랬으면 아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음을 알아차릴 수 있었을 테죠. 아들이 며느리에게 어떤 상처를 주고 있었는지 진작 알았더라면 지금 이 후회와 고통은 남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아이들에게 옳고 현명한 부모가 되어주기 위해 노력하며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우린 너무나 부족한 부모였나 봅니다. 그랬으니 애초에 아들을 올바르게 키우지 못했겠죠. 결국 우린 아들에게 더 나은 부모가 되어주지 못했다는 후회에 짓눌리며 살고 있는 거예요. 저와 남편은 앞으로 조금이라도 덜 후회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두 딸에게 전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넓은 마음으로 우리를 여전히 받아들여주고 있는 며느리에게 그리고 아빠 없이 살아갈 손주들에게 행동과 마음 모두로 속죄하면서 말입니다. 특히 우린 며느리와 손주들에게 가진 것 모두를 내어주며 그렇게라도 아들이 지은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며 남은 생을 살아가려고 해요. 자식의 잘못을 끝까지 짊어지고 책임지는 것, 그게 못난 아들의 부모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니까요. 제 사연을 듣고 있는 분들 중 많은 분이 누군가의 부모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또한 과거의 저처럼 내 자식이 항상 올바른 길로 가고 있길 소망하고 또 그렇게 살고 있다고 믿고 계실 겁니다. 물론 대부분의 자식들은 그렇게 살아가겠지만 저와 남편처럼 혹시 모를 후회가 생기기 전에
조금 더 자식들을 한 발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부모로서 가정에 찾아올 불행을 미리 막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이만 이야기를 매듭 짓겠습니다. 반성문에 가까운 제 사연에 끝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드려요. 모두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